안녕하세요. 윤효은입니다. 오늘 실전 스킬 압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관리부터 종목 선정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에서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일단 저는 SBS 비즈 5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칼럼, 헤럴드경제 칼럼 위주로 좀 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 255%라는 숫자는 우리가 코로나 하락장 때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수익률 대결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도 이런 숫자는 계속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전략이 좀 궁금들 하실 텐데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계획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단기라든지 스윙, 중장기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매도의 포인트, 종목에 따른 급락 급등에 따른 비중 확대라든지 축소 비율 등 세밀한 부분을 케어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는 종목 위주로는 중장기는 미래 성장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기업 탐방을 다닌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 유망 기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알맞는 포트 구성과 운용으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일단 기초 필수 강의는 주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계좌 관리하는 방법,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전 스킬입니다. 실전 스킬은 제가 양봉이 어떻고 음봉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는 자금 통제, 시간 통제와 심리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3통제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도 주식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런 3통제 기법은 주식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종목 선정 기준. 내 계좌를 가꾸어줄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이거는 제 실전 스킬을 계속 경험했던 부분들을 담은 부분이니까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가 파동 이론. 이렇게 해서 기초와 실전 스킬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앞으로 제 경험에 녹아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식에 대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마음가짐과 철학, 우리가 주식이라는 재테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심리 속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의 방법이나 분석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수익의 90% 이상을 좀 차지하는 만큼 많은 걸 배우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마음가짐,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참 쉽다가도 어렵죠. 이게 제 경험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매매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과 손실이 큰 만큼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재테크입니다. 그래야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버텨야 되는 자리인지 버려야 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매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인 만큼 머릿속에 꼭꼭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산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주식을 했지만 이게 신이라도 10종목 중에 10종목을 다 승리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기관 상관없이 장기 투자 가는 겁니다. 물리면 물리는 대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묶여있는 자금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씁쓸한 내 마음과 멘탈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였어요. 그러면 5% 손절하고 나오더라도 앞으로 10%, 20% 수익 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자금을 계속 늘릴 수 있다면 10개 사서 10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저도 현재 한 70%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천주를 고르고 골라서 나가도 10종목 중 3종목은 자리를 이탈하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기다릴 바에는 손절을 진행해서 손실을 확정짓고 재매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면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십 개의 종목이 상패를 당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그런 종목에 걸리게 된다면 답도 없어요.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므로 1번, 마음가짐.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본인이 그 시나리오를 짠 부분에 대해서 내 시나리오와 다르게 움직인다면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이 최선의 답입니다. 차선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닥 매수, 머리 매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도 시점이 한 요 정도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지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머리 꼭대기에 매수자들이 과연 많을까요? 많다면 거기는 머리 꼭대기가 아닙니다. 주식은 위험 요소가 많은 재테크입니다. 위험한 재테크를 더 위험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력들도 어디가 머리 꼭대기인지 잘 모릅니다. 오직 10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매도를 하고 더 간다면 매도를 잘 하신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매도를 했는데 더 갈 때. 그것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쉬워하는 순간 다음번 매매에서는 매도 타이밍이 어긋나 버립니다. 욕심이라는 개인 감정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 원칙. 돈, 심리.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돈 플러스 심리입니다. 심리학이 저는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고 판단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은 항상 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주변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매도 자리에 도착을 좀 하게 된다면 매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다음번 매매에서도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기 투자하실 거면 저에게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여럿 잡고 있어도 이게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 극대화를 노리지 상한가를 통째로 다 먹겠다는 욕심은 안 부립니다. 앞으로 상한가 갈 종목, 50% 오를 종목 또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욕심 때문에 수익을 수익으로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저는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일 1, 2%만 먹는다면 이 또한 성공 아닌가요? 1개월을 20영업일로 친다면 20에서 40% 수익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 2%를 작게 생각하는 순간, 한 방을 노리고 무리하는 순간 그 위험은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을 좀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주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도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식은 인내와의 싸움이다. 이런 말들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안 좋고 관련 종목 테마가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경제를 따라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보유한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면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곳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며칠 눌린다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도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갈롬인데 다른 영향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주가 많이 싸게 만들어 주고 계시네요. 조금 더 담을게요. 이렇게 물량 확보를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당신이 조바심을 내는 순간, 조바심으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종목은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 모든 것은 차트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고 조급함이 생겼기 때문이고 특히나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팀원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해요? 하면 하는 말이죠. 그러면 갈 자리인데 잠시 눌렸네요. 갈 종목은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고 내일 안 가면 그 다음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갈 놈들 꽉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조급함과 감정이 들어간 투자는 실패뿐입니다. 이런 감정 케어도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강의 주식에 대한 철학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교육 자료만 파는 회사에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교육을 안 해줍니다. 인정하시나요?
꼭 기필코 몇 번씩 강의를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주식을 주식답게 해봅시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할게요.